여러분이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드시는 그 계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명 중 9명이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3분이면 뇌에 좋은 기름이 발암 물질로 바뀝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먹는 방법입니다. 조리법 하나 차이로 흡수율이 2배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 3가지와 같은 계란으로 뇌를 살리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계속 드시면은 치매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치매를 앞당기게 되십니다. 끝까지 보셔야 비싼 영양제 없이 계란 한 알로 기억력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교수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깜빡하는 게 부쩍 늘었어요. 손자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올라요? 뭘 하려고 일어섰는데 거실에 서서 멍해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까지 포함하면은 그 3배에 이릅니다. 치매는 본인이 가장 늦게 알아차립니다. 먼저 눈치채는 건 가족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걸 보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시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하는 건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 드셔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한두 번은 사보셨을 겁니다. 한 달에 수만 원, 수십만 원씩 쓰시면서도 머리가 맑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신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성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알약 형태의 영양제는 흡수율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위장에서 분해되고 혈류를 타고 뇌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이 소실됩니다. 반면 음식으로 섭취하면은 레시틴 같은 운반체와 함께 흡수되어 뇌 도달률이 훨씬 높습니다. 가격도 다릅니다. 오메가3 영양제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계란 한 판에 5천 원, 들기름 한 병이면 2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절반도 안 되는데 흡수율은 2배 이상 높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효과 없었던 이유,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드시는 방법과 조합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방법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란과 들기름이 왜 뇌에 좋은지, 그리고 왜 잘못 드시면 오히려 해로운지 원리부터 아셔야 방법이 이해가 됩니다. 들기름,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계란,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입니다. 둘 다 뇌 건강에 분명히 이로운 식품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여쭤보면은 10명 중 9명이 이 좋은 음식을 잘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들기름을 뜨거운 밥 위에 바로 뿌리시는 분, 계란을 매번 고온에서 바짝 익혀 드시는 분, 언제 먹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침에 커피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드시는 분, 대부분 텔레비전에서 보시고 주변 지인에게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신 겁니다. 음식은 맞았는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드시면은 좋은 성분이 파괴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뇌를 위해 드시는 음식이 뇌를 공격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놀라십니다. 저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드셨는데 방법 하나를 몰라서 효과를 못 보셨으니까요. 지금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 3가지와 꼭 지켜야 할 올바른 방법 3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은 같은 계란, 같은 들기름으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들기름을 가열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이 뇌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볶음 요리에도 쓰시고 나물 무칠 때도 프라이팬에 두르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입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일반 프라이팬 위의 온도는 200도를 쉽게 넘습니다. 들기름이 이 온도를 만나면 알파리놀렌산이 파괴됩니다. 뇌를 보호하는 성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괴된 자리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벤조피렌입니다.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들기름을 고온에서 3분만 가열해도 벤조피렌 수치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3분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재료 넣어 볶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뇌를 위해 넣은 기름이 3분 만에 발암 물질로 바뀝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성민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에서 들기름이 좋다는 말을 듣고 3년 넘게 매일 들기름으로 나물을 볶아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분명 건강을 생각하신 겁니다. 좋은 기름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명치 아래가 묵직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내시경을 해보니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이 퍼져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 매일 고온에서 가열한 들기름이 지목됐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그게 오히려 병이 됐다니. 어르신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는 것, 가장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들기름은 절대 프라이팬에 두르지 마십시오. 가열하는 순간 독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물 볶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나물을 볶으실 때는 포도씨유나 현미유를 쓰십시오. 발연점이 240도 이상이라 프라이팬 위에서도 안전합니다. 볶음이 끝난 뒤 접시에 담고 나서 그 위에 들기름을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풍미도 살고 영양도 살립니다. 밥에 넣으실 때도 갓 지은 뜨거운 밥 위에 바로 뿌리지 마시고 밥이 조금 식은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빔밥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마지막에 한 숟갈 넣으시면 풍미가 깊어지면서 뇌에도 좋습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드실 때 불을 끄고 한 숟갈 떨어뜨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물 온도가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 넣으시면 알파리놀렌산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나물에 쓰실 때는 무친 뒤 마지막에 한 숟갈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 알파리놀렌산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분이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계란을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배탈 날까봐 바짝 익혀 먹습니다. 반숙은 찝찝해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위장이 예민하시니 익히지 않은 음식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안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혈액 속에 있어도 뇌까지 도달하려면은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레시틴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메가3를 뇌까지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주문해도 택배기사가 없으면은 집까지 오지 않습니다.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틴 없이는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레시틴이 열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계란을 완숙으로 익히면은 레시틴의 약 60%가 파괴됩니다. 반숙으로 드시면은 90% 이상 살아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이 둘의 영양 흡수율을 측정했습니다. 반숙이 완숙보다 약 2배 높았습니다. 같은 돈을 주고 사신 계란입니다. 조리법 하나 차이로 흡수율이 2배 달라집니다. 결국 완숙으로 드시면은 아무리 좋은 들기름을 쓰셔도 오메가3가 뇌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운반체가 파괴됐으니까요. 비싼 들기름 사시고 매일 꾸준히 드셔도 택배기사가 없으면 전부 허사입니다. 뇌에 가지 못한 영양소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최영환 어르신,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셔서 매일 삶은 계란 2개를 꼬박 드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을 드셔도 체감되는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제가 조리법을 여쭈어 봤습니다. 매번 12분 이상 삶아서 노른자가 푸석푸석한 완숙이었습니다. 반숙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끓는 물에 6분에서 7분, 노른자가 촉촉하게 익는 정도입니다. 2달쯤 지나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석 달간 완숙으로 아무 변화가 없으셨던 분이 삶는 시간만 바꾸고 2달 만에 느끼신 변화입니다. 같은 계란인데 다른 결과입니다. 달라진 건 삶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숙 맞추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쓰십시오. 휴대폰 타이머를 7분에 맞추시면 매번 같은 반숙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반숙이 위생상 걱정되시는 분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신선한 계란을 끓는 물에 6분 이상 가열하면 살모넬라균은 사멸됩니다. 반숙이라고 해서 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 측면에서도 반숙이 완숙보다 부드럽습니다. 위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일수록 반숙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금기입니다. 이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드시느냐? 이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밤사이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청소하고 세포를 회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뇌는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때 뇌가 가장 먼저 원하는 건 포도당과 지방산입니다. 공복인 아침 뇌가 문을 활짝 열고 영양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기름을 식사 중에 혹은 식사 직후에 드십니다. 반찬에 넣어 밥과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숟가락으로 한 스푼 드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밥을 드시면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찹니다. 소화기관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이미 바쁜 상태입니다. 이때 들기름에 지방산이 들어오면 흡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뇌까지 도달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흡수되지 못한 지방산은 에너지로 쓰이지도 못하고 체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이를 조사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식후 섭취 대비 뇌 도달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아침 공복에 드시느냐, 저녁 식후에 드시느냐에 따라 뇌에 도착하는 양이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이정화 어르신,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 느끼셔서 들기름을 매일 한 숟갈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에 드셨습니다. 밥 다 드시고 과일 드시고 그 다음에 들기름 한 숟갈 넉 달을 꾸준히 드셨는데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타이밍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저녁 식후가 아니라 아침 공복으로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신 뒤 식사 전에 들기름 한 숟갈을 먼저 드시는 방법입니다. 2달 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들기름인데 이번엔 달라요. 아침에 머릿속이 좀 더 선명한 느낌이에요. 달라진 건 들기름 종류도 아니고 양도 아닙니다. 드시는 시간만 바꾸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들기름, 같은 양인데 저녁에 드시면 체지방이 되고 아침에 드시면 뇌 영양이 됩니다. 음식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양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계만 바꾸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 이 타이밍을 기억하십시오. 뇌가 가장 흡수를 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들기름 가열, 계란 완숙, 식후 섭취. 이 3가지는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신 습관입니다. 모르고 하시는 겁니다. 알고 나면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입니다. 같은 재료로 뇌를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골든 드롭 방식입니다. 이름이 거창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조리할 때 들기름 대신 일반 식용유를 쓰십시오. 식용유는
발연점이 높아서 프라이팬 온도에도 유해 물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숙 계란 프라이를 만드시거나 스크램블을 부드럽게 익히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평소와 같습니다.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불을 끄십시오. 계란을 접시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생들기름을 똑똑 떨어뜨리십시오.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골든 드롭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 하시던 대로 계란을 익히시되 기름만 바꾸시고 들기름은 마지막에 얹으시면 됩니다. 가열하지 않은 들기름이 따뜻한 계란 위에서 살짝 녹으면서 알파리놀렌산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채로 레시틴과 만납니다. 택배 기사에게 물건을 제대로 건네주는 셈입니다. 고려대 식품영양학과에서 검증한 결과입니다. 가열하지 않은 들기름의 오메가3 흡수율이 가열한 들기름 대비 3배 높았습니다. 같은 들기름인데 프라이팬에 두르느냐 접시 위에 떨어뜨리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3배 차이가 납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은자 어르신,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셔서 걱정이 크셨습니다. 골든 드롭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반숙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접시에 담은 뒤 생들기름을 한 숟갈 뿌리는 방법입니다. 석 달 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요즘 경로당에서 화투 칠 때 패가 눈에 잘 들어와요. 전에는 자꾸 헷갈렸거든요. 어르신이 이 방법을 경로당에서 알려주셨더니 같이 드시는 분이 5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침에 계란 부쳐놓고 들기름 똑똑 떨어뜨린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들기름은 조리용이 아닙니다. 불을 끄고 난 뒤에 얹는 코팅입니다. 프라이팬 위가 아니라 접시 위에서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 정확한 반숙 시간입니다. 반숙이 좋다는 건 이제 아셨습니다. 그런데 반숙의 기준이 모호하시죠?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프라이, 약불에서 4분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촉촉한 상태. 이것이 뇌 영양을 가장 잘 살리는 익힘 정도입니다. 삶은 계란 끓는 물에 넣고 7분입니다. 껍데기를 까면은 노른자 가운데가 살짝 촉촉하게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레시틴이 90% 이상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반숙과 완숙의 소화 속도를 비교했더니 반숙이 완숙 대비 위장 내 소화 시간이 약 30% 짧았습니다. 위장이 편해야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소화에 에너지를 덜 쓰니 흡수에 에너지를 더 쓸 수 있습니다. 경기에 사시는 75세 전옥순 어르신, 계란을 좋아하셨지만 드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완숙으로만 드셨습니다. 푹 삶아야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완숙은 단백질이 단단하게 굳어서 위장이 분해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반숙으로 바꾸신 뒤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나니 아침에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맑아지니 일석이조네요. 어르신께서 웃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3번째 해결책입니다. 아침 30분의 법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순서를 따라 해보십시오. 세수를 하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 반숙 계란에 생들기름을 얹어 드십시오. 이 3가지를 마친 뒤 30분간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은 괜찮지만 커피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드시면 위장이 깨어나고 장 운동이 시작됩니다. 밤새 비어있던 소화기관이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물은 흡수를 도웁니다. 그런데 커피를 먼저 드시면은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합니다. 빈속에 위산이 쏟아지면 위장 점막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들기름이 들어오면은 지방산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카페인이 오메가3의 장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들기름을 드셔도 커피를 먼저 드시면은 뇌까지 가는 양이 확 줄어듭니다. 커피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30분만
미루십시오. 계란과 들기름을 먼저 드시고 30분 뒤에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30분이 지난 뒤에 밥을 드시든 커피를 드시든 괜찮습니다. 이 30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연세대 의대에서 측정한 연구 결과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한 오메가3의 체내 흡수율은 약 90%였습니다. 식후에 섭취한 경우는 40%에 그쳤습니다. 90대 40. 2배 이상 차이입니다. 아침 공복. 이 시간은 뇌가 텅 비어 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에너지를 다 쓰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영향이 들어오면은 뇌가 바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은 뇌의 문이 닫힙니다. 하루 중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같은 계란 한 알, 같은 들기름 한 숟갈인데 아침에 드시면은 뇌에 90이 가고 저녁에 드시면은 40밖에 안 가는 겁니다. 나머지 50은 허리에 붙습니다. 아침 30분 이 시간만 비워두시면은 같은 계란, 같은 들기름으로 뇌에 2배 넘는 영향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골든 드롭. 불을 끄고 접시 위에 생들기름을 떨어뜨릴 것. 둘, 정확한 반숙. 프라이 4분, 삶기 7분. 셋, 아침 30분. 공복에 먹고 30분간 다른 음식을 피할 것.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부엌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지키셔도 들기름 자체가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들기름이 수십 종류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건 3,000원이고 어떤 건 15,000원입니다. 들기름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싼 걸 고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1세 한옥자 어르신, 골든 드롭 방식을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반숙 계란에 들기름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어르신이 쓰시던 들기름을 여쭈어봤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이었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었고 열어보니 비린내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산화가 진행된 들기름이었습니다. 산화된 들기름은 알파리놀렌산이 변질되어 오히려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뇌를 보호하려고 드신 기름이 뇌를 공격하는 물질로 바뀐 겁니다. 어르신께 제가 기준에 맞는 들기름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짙은색 유리병 국산 100% 적정 가격. 이 3가지를 맞춘 제품으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이 신기해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방법인데 기름만 바꿨을 뿐인데 방법이 맞아도 재료가 틀리면 결과가 다릅니다. 들기름을 고르실 때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원재료입니다. 국산 들가의 100%인지 확인하십시오. 수입산이 섞인 제품은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병입니다. 반드시 짙은 색 유리병이어야 합니다. 투명한 페트병에 담긴 들기름은 빛에 노출되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산화된 들기름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셋째, 가격입니다. 지나치게 싼 들기름은 의심하십시오. 국산 들가의 가격을 생각하면은 300ml에 10,000원 이하는 어렵습니다. 적정 가격의 제품을 고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관은 반드시 냉장고에 하십시오. 개봉 후 2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산화가 빠른 기름입니다. 상온에 오래 두시면 성분이 변질됩니다. 뚜껑을 열어보셨을 때 비린내가 나거나 색이 진하게 변해 있다면 아까워도 버리십시오. 산화된 들기름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적정량은 하루 반 숟갈에서 한 숟갈입니다. 좋다고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10년, 20년에 걸쳐 뇌세포가 조금씩 손상되고 연결이 하나둘 끊어지면서 서서히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한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자주 가던 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약 먹는 걸 깜빡하고 카습을 끄는 걸 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매일 보던 가족의 얼굴을 못 알아보십니다. 그때 가장 무너지는 건 본인이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가족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늦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뇌세포는 되살릴 수 있습니다. 손상된 연결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는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올바른 영양이 꾸준히 공급되면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하루 한 끼만 바꾸셔도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서 계란 한 판과 짙은 색 유리병 들기름 하나만 사오십시오.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그러면은 내일 아침 준비는 끝입니다. 내일 아침 반숙 계란 하나 만드시고 그 위에 생들기름 한 숟갈 얹어 보십시오. 30분 뒤에 밥 드시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한 끼가 5년 뒤 손자 이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10년 뒤에도 혼자 장을 보고 좋아하는 산책을 하고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시작이 내일 아침 계란 한 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지금 꼭 공유해 주십시오. 보내는데 3초면 됩니다. 그 3초가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우 교수였습니다.